자, 먼저 오늘 질문 들어온 센 524번하고 534번 이 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 RPM에서는 유형 10번에 대해서 유형 10번에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잘 어려워해서 다시 한번 그걸 잡아줄 거야. 가장 먼저 524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fx는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x가 같다 이런 말 나와 있고 또 fx는 x가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 그지?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먼저 fx는 뭔지 모르니까 아까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하니까 x의 세제곱 미지수를 이용해서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가를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먼저 이거의 도함수를 먼저 찾아낸다면 3x의 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또 한 가지가 미분에서 마이너스 x 다시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도함수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3x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x가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문제 조건에서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잘 보면 3x 제곱은 같고 b끼리도 같아. 그럼 얘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2a가 마이너스 2a와 같으려면 a는 뭐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첫 번째 a가 0이라는 거 하나 찾았어.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이 fx의 극대값을 찾기 위한 건데 a가 0이라는 거 찾았으면 나머지 bc도 찾아야 돼. 근데 이 나의 조건을 한번 또 찾아내야 되겠지. 이걸 이용해서 fx는 x가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 말의 조건은 원식에 f2라고 하는 게 뭐다? 이게 0이다 라는 함수값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또 2에서 극소값을 0을 갖는다. 극소값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지. 우리는 자, 요 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써먹자. 써먹는다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집어넣을 건데 A가 일단 0이 돼. 0이면 얘는 날려버리지. 자, 그럼 f의 2라고 하는 얘는 뭐를 얘기하냐면 2를 집어넣어. 자, 8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된다는 얘기. 자, 또 한 번 f'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f'2는 어떻게 된다? 자, 대입시키면 4니까 12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b가 얼마?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아까 A 나왔고 B 나왔고 자 보니까 요 B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자 8 빼기 여기 24 더하기 얼마? C는 0이 이렇게 또 식이 만들어지지. 자 여기서 C는 또 다시 얼마라는 거 얻어낼 수 있어? 이항하니까 16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우리가 찾는 게 극대값이야. 그럼 fx를 원식을 다시 얘네들을 구한 얘네들을 여기에 대입시켜야 되겠지, 그치? 자, 대입시키니까 x의 세제곱, b는 마이너스 12x, 또 c는 16. 이게 fx예요. 여기서 우리는 극대값을 찾는 거예요, 극대값. 자, 극대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극대극소는 전부 도함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시켜야겠지. 미분시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 극대극소는 도함수가 0이라는 값으로부터 튀어나온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3을 이끌어내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여기에서 모양이 만들어진다. 실제 x가 얼마? 자, 마이너스 2하고 2. 그런데 여기 벌써 주어진 조건이 x가 2에서 극소값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바로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오겠지. 여기서 극소값이 나왔으니까. 자, 모양을 찾아내면 어떤 형태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극대값이지. 자, 원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여기 대입하면 더하기 24
또 16. 자, 연산에 의해서 얼마? 32. 아, 우리가 찾은 극대값이 30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극대극소. 항상 도함수에 의해서부터 찾아낸다. 자, 두 번째 문제 534번 한번 봐봐. 534번도 어떤 의미가 문제 뜻을 한번 보고 파악하자. 자, 문제를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나올 때 요 값을 구하라. 자, 문제를 표현해 줄게. 자,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534번 문제야.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ax의 제곱, 그 다음 bx 더하기 얼마? c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 자, 어떤 그래프의 이 형태가 만들어져 있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 이런 모양.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양에 대해서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a분의 절대값이에요. b분의 절대값 b, c분의 절대값 c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원하는 이 물어본 요 조건은 a가 양수냐 음수냐. 만약에 a가 양수가 되면 a분의 a에서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음수면 b분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a, b, c의 부호들을 결정해달라는 얘기지. 얘네들의 부호 결정. 자, 그럼 부호 한번 결정 한번 해볼까? 자, 최고차함은 분명히 음수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가 내려갔지 지금. 최고차함 음수. 자, 근데 또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 자, 잘 보면 뭐가 보여? c가 보여요. c. c는 바로 y의 적편이지. x의 값이 0일 때 대응하는 값. 아, c는 여기 c야. c는 양수겠네. 위에 있으니까. 자, c 양수 하나 찾았다. 이제 a하고 b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a하고 b는 지금 형태로 그냥 읽어낼 수는 없다는 거지. 바로 뭐를 이용해서 찾아낸다? 바로 극대극소의 조건을 가지고 찾는 거지.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값. 이걸 알파에 대응하는 값이라고 치고, 여기에 베타에 대응하는 값. 여기 분명히 극대야. 이 극대고 여기 극소야, 그지? 자, 이 극대극소는 어디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 도함수에서 나오는 거지. f' 도함수에서. 얘를 미분시키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바로 극대극소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실제 금방 찾아낸 값이 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0이 나온다는 거지. 미분시켜서 0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두근이라는 거지. 이거의 두근.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어.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a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잘 봐봐.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어 둘 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두 개 더해도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없애버리고 부 없애버리고 얘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얘가 0보다 작지. 그래서 A는 음수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두 분의 합에 의해서 하나 찾았고, 또 하나는 자, 잘 보니까 두 분의 곱에서 또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두 분의 곱은 A분의 C야. A분의 C는 얼마? 자, 마이너스 3분의 얼마? B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게 둘 다 A와 B,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됐어? 음수이기 때문에 곱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둘 다 얘도 음수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B는 당연히 해서 여기도 뭐다? 똑같이 찾아낼 수 있겠지. 아, 우리가 찾는 게 음수, 양수다. 그럼 얘 풀어낼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얘는 1이 나온다. 얘네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없애버리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질문 들어온 과정이고, 자, 그러면 자, RPM에서 유형 10번에 대해서 자, 10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는 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들으면서 그 모양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러면 유형 10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그 다음에 p-1 해서 요 범위 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얘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483번에 나온 내용이야. 자, 문제 한번 봐봐. fx 뭐라고 돼 있어? fx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그리고 p-1의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요 범위 x가 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자 모두 갖는 거 모두 이 안에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정수 p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 p의 개수.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찾아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극대극소라는 거. 극대극소는 항상 도함수로부터 찾아내야 돼.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도함수 찾아낸다면 3x의 제곱 2px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여기까지 일단 찾아낼 수 있지. 바로 극대극소는 얘가 0이라는 값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3차 함수인데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두 분이 있다는 얘기야. 0이 되는.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 또 하나를 베타라고 잡은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여기에서 분명히 0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게 두 분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얘가 2차 함수지. 최고차항이 3 이렇게 양수. 그럼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 이러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인데 두 분이 있어. 두 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분이 있어야 돼. 알파하고 베타를 여기라고 잡자. 자, 이 알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y는 f'(x라는 도함수야. 이 도함수는 0이 되는 이 값에서 극대극소들이 나와. 얘들이 0이 되는 부분이고 0보다 큰 쪽은 증가하는 부분이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런데 여기가 증가하는 부분 0이 됐다가 여기 감소한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극소라는 얘기지. 얘는 극대야. 이게 극소. 얘가 자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한다. 이게 극대가 되고 얘는 극소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돼. 범위 내에 있다. 잘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가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1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이거 대표적인 거지. 근해 분류. f'(x) 2차식인데 이렇게 두 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범위에 있어야 된다. 자, 얘에 대해서 우리 조사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조사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무조건 두 군이 있어야 돼. 두 군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자, 요 방정식의 근 판별식 d가 바로 얼마?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지. 두 번째는 이거의 대칭축을 얘기하지. 대칭축. 요 대칭축이 바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 대칭축은 바로 x는 얼마를 얘기한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p. 이게 대칭축이지. 얘가 실제 얼마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조건을 또 만족해 줘야 돼. 자, 세 번째 조건은 또 어떤 걸 찾아내야 되냐면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경계값이야.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가? 1에 대응하는가? 다시 해서 요 함수에다가 f'-1을 집어넣으면 이 대응하는 게 0보다 커야 돼. 이걸 만족해야 되고 또 f'1도 0보다 어떻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의 p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 들어가 보자. 일단 여기에 첫 번째 판별식 d부터 들어가는데 여기 얘가 짝수지. 그러면 4분의 d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지? 4분의 d는 요 개수의 반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p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어떻다? 자,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3.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은 무조건이야. 근을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P라는 근의 공식으로 한번 그 근을 구해볼까?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분의 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게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A시니까 12가 나와. 자, 근 무슨 근 나오니? 여기가 음수야. 바로 허근이 나오지, 허근.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요 식은 2차 식인데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얘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p를 집어넣어도 다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거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모든 실수 p. 어떤 게 들어가도 다 성립한다 이거지. 이거 모든 실수 p야. 두 번째 얘는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다. 그지? 어떻게? 양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나 보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부동은 반대로 바뀌고 여기는 2p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p는 다시 한번 부동을 반대로 바꿔서 얻어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2분의 3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 조건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p의 범위 하나 찾았어. 자 이제 마무리로 요 조건 두 개를 또 찾아내야 되겠지. 그지? 요 조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실제 마이너스 1들을 구해줘야 돼.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2p p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지겠지. 이게 0보다 어떻다? 커져야 된다. 이제 연산을 하면 연산해서 넘기면 이게 p가 나올 거고 여기는 2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시 한번 쓰면 p는 2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 만들 수 있어. f 프라임 1도 한번 구해보자. 순서대로 대입시키면 되겠지. 3 더하기 2p 더하기 p 빼기 1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요건이지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3p 이항하면 마이너스 2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일단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았어.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았는데 어떤 부분인가? 요 범위, 모든 실수, 그 다음 요거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답이겠네. 수직선 위에 올려놓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2분의 3 요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2보다는 어떻다? 2가 여기 있겠지.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하고 비교하면 요 오른쪽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여기보다 어때야 커야 된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요 공간이라는 거지.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가 찾은 3분의 2, 그 다음 p, 그 다음 2분의 3. 이 안에 정수를 찾으라는 얘기. 정수는 실제 0하고 1이 있겠지. 0하고 1 몇 개? 두 개가 있겠지. 그지? 풀이하는 거 분명히 근의 분류하고 연관이 돼 있다. 3차식에서 극대극소는 전부 미분시키면 2차가 나와. 그걸 통해서 지금처럼 근의 분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84번도 한번 보여줄게. 84번은 또 어떤 문제 유형인가 한번 봐봐. 484번도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문제 쓸게. fx 문제 쓰면서 설명해 줄게. 2x의 세제곱 3x의 제곱 그 다음에 kx 마이너스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x 0 요 범위에서는 일단 극대값이 있어야 된다. 극대값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극소값이 있어야 되는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k의 범위. k의 범위가 a, b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여기서도 포인트는 다른 거 없지. 극대극소다. 극대극소라는 얘기는 언제나 보함수로부터 얻어내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거의 보함수로부터.
어떻게? 얘 도함수로 찾으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게 분명히 여기 극대 극소를 갖는다.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되겠지. 바로 x가 알파와 베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또 2차식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 이렇게 2차식이 있다. 아래로 볼록이. 그리고 두 분이 나온다.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다. 자, 얘가 y는 f'(x야). 자, 근데 얘를 극대값이다라는 이 말은 알파 베타 어디에서 극대값이 나오는지 찾아낼 수 있지 우리. 어떻게? 얘가 바로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지. 감소. 이 말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0이 됐다라는 거고 이게 감소하는 거지. 이게 바로 위로 볼록. 얘가 바로 극대라는 거지. 아, 이걸 찾아내야 돼, 극대. 근데 이 극대가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알파가 있어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자, 극소는 여기 당연히 극소 0보다 큰 쪽에서 나온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 우리는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근해 분류에 대한 조건은 두 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판별식 D부터 다 찾아내야 돼. 그런데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요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판별식 D 조사할 필요가 없다. 바로 경계값만 넣어요. 자, 저기에 0을 집어넣은 요 값, 0을 집어넣은 값이 대응한 값이 밑에 있다. 0보다 작다. 그리고 요 경계값 f'-2에 해당하는 값이 대응하는 값이 위에 있다.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실제 0을 집어넣어보자. f'0이라는 이 값은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니까 k가 나오고 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똑같이 f'-2도 원식에 대입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대입시키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그치? 자, 요거 조사하면 얼마 나오니? 얘는 4, 6에 24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만들어지겠네. 이게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서 연산하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라는 조건 나오고 얘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지. 이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k가 마이너스 1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아, 우리가 찾은 이 범위가 얘가 아까 얘기한 A, 얘가 B를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해서 144가 나와야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지. 자, 근해 분류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어떻게? 두 분 사이에 없다. 그러면 판별식 D부터 대칭축, 경계값 다 찾아야 되고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별식 D 조사할 필요가 없다. 바로 경계값만 가지고 따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85번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보자. 요거는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자, 85번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85번. 자, 여기도 f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그 다음에 3ax 마이너스 1. 이게 닫힌 구간이라고 돼 있지. 닫힌 구간 1하고 2 사이에 자, 극대를 갖지 않고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극소값만 있는 거지. 극소값만 있도록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A의 범위. 자,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무조건 도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도함수로 찾아내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얼마?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얼마? 3a. 여기까지 일단 보이겠지.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값에 의해서 극대극소의 모양의 x의 값이 나온다. 극대극소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알파 베타라고 잡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아까와 똑같이 몇 차식? 2차식. 2차식이니까 얘 아래로 볼로. 그리고 알파 베타를 만들자. 알파 베타. 아까 똑같이 했던 거지. 얘가 y는 f 플라임 x의 그래프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지.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한다. 아까 극대야. 근데 2하고 2 사이에 극소가 있어야 된다. 극소는 여기, 이게 극소지. 이게 극소값인데 극소값이 1, 2. 대충 1,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요 사이는 아니지만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범위를 찾아내면 1, 2, 3.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지, 지금 얘가. 잘 보면 알파 두 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이 될 수도 있어. 베타가. 왜? 두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어떻게? 판별식 D부터 들어가자 이거지. 판별식 D. 판별식 D가 두 분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나머지는 경계값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지. F의 얼마? F'의 1을 조사해서 1을 조사하면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대응하는 게. 얘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또 F'2가 얘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 D부터 하나씩 조사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지. 그러면 이거 짝수분의 공식 이용하니까 4분의 D 한번 찾자. 4분의 D는 요 개수의 반의 제곱 얼마? 9A 제곱 마이너스 AC. AC가 얼마? 9A.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인수분해하면 9A로 묶어서 A-1이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범위야. D에 의해서 찾은 거. 그러면 F'1도 구해줘야겠지. 순서대로 집어넣어. 1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범위도 찾았어. 이제 세 번째 범위 찾아야겠지. 세 번째는 2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찾아야니까 2를 집어넣어. 그러면 12가 나오고 마이너스 12A 그리고 3A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야. 자,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요거 연산하니까 9A를 이쪽으로 옮기자. 그대로 부등호. 여기는 12. A 9를 넘겨버리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또 나와.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게 이거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수직선상에서 찾아내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수직선상에 자, 1보다는 일단 크다. 비어 있어야 되지. 0보다는 작다. 비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일단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면서 크거나 같다. 여기 하나. 얘는 자 어떤 범위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 3분의 4보다 어때야 된다? 이 조건이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어디인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보자. 어디 뭐 조사한 게 잘못됐나? 2보다 작거나 이걸 잘못했네. 선생님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여기 작거나 같다라고 잘못 써버렸다. 이런 실수가 있었네. 자, 요거 보고 써야 되는데 이게 얘가 부동호가 잘못됐어, 그렇지? 요거 다시 한번 모양 만들자. 선생님 이거 할 때도 실수를 하네. 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자, 이거에 의해서 연산해서 넘긴 게
자, 이게 넘어갔으니까 자, 이건 써보자. 다시 한번. 자, 어디 여기 12하고 얘가 넘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얼마? 자, 9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a가 넘겨보면 얼마?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3분의 4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 3분의 4. 이게 더 작거나 같다. 자기 자신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다. 근데 세 개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러면 선 3개짜리를 찾아야 돼. 선 3개짜리. 여기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우리가 찾는다. 그렇다면 이 1은 처음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1보다 커야 되고 3분의 4보다는 어떻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이 범위가 나오겠지. 자, 바로 자 근의 분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았는데 왜? 3차식은 도함수를 찾으면 항상 2차식이 나와. 2차식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 근의 분류를 이용해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없다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거. 특히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D를 써먹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까지 우리가 자 놓치지 말고 풀어야 돼. 틀렸던 거 다시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봐. 자, 확인 한번 해보고 자 오늘 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연결될 거야.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요령이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요령. 자, 우리는 한번 봐봐. y는 fx라는 요 함수. 자, 요 함수가 자 바로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 여기까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바로 자 실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대. 여기가 어떤 a라는 값이야. x가 a. 여기가 x는 어떤 b야. 자 여기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큰 값은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겠지. 실제 보면 FP 이게 제일 큰 값일 거예요.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될지 몰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 있는지 여기가 될 수 있는지 찾아야 돼. 여기는 FA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극소값을 얘기하는 거지. 극소. 바로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F베타야. F라인, F베타의 값. 요 세 가지 가지고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읽어내주는 게 오늘 공부하는 거의 최대 최소의 문제의 목적이에요. 자, 선생님 얘기했지. 극대극소를 배우고 난 뒤에는 전부 극대극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이 연결된다는 거. 먼저 극대극소를 찾고 난 뒤에 뭔가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함수가 A와 B에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항상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도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러면 개념 먼저 다시 한번 잡아줄 테니까 한번 봐봐. 우리 지우고 선생님이 개념을 첫 번째. 자, 뭐 이런 것들이야. 자,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자 폐구 안에 있는 부분이 여기 A고 요 B 이렇게 돼 있어. A하고 B가 돼 있고 자 지금 범위가 주어진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한다면 자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를 그냥 그려낸 거지만 실제로 정확한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다 따져야 돼요. 가장 먼저 여기 보니까 얘는 극대값을 얘기하지. 얘는 극소값. 그림에 의해서 얘가 큰지 그림은 지금 얘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A, B 범위 사이에 극대극소가 들어갔다. 극대극소가 들어갔다. 이건 방법이 없어. 자, 이걸 알파라는 범위 이거 베타 극대극소를 표현한다면 요 A와 B 내부에 극대극소가 모두 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자, 극대 F 알파 찾아내야 돼. 또 극소 F 베타 찾아내야 돼. 그게 얼마인지. 또 한 가지, 이 A에 대응하는 값, B에 대응하는 값을 양극값이라고 얘기해요. 양극값 바로 어떻게? FA도 구해봐야 되고 FB도 구해봐야 되는 거지. 자, 실제 이 네 가지를 다 구해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한다? 얘를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가장 작은 값.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바로 뭐라고 한다? 최소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를 구하고 난 뒤에 또다시 양값, 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따져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유형 간단하게 한번 볼까? 자, 그림이 이것도 3차 함수의 개형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해 줄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연속 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구하라는 거지. 그런데 요 범위 내 이게 나와 있지. 이게 뭐야? 극소. 이제는 눈치껏 극소. 두 개 사이에 극소 나왔다. 당연히 극소가 뭐가 된다? F 알파가 바로 얘 최소값이 되겠지. 왜? 극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큰지 그건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FA 양극값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 두 개 조사해서 어떻게? 큰 값을 바로 최대로 읽어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극대값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요거 사이에 극소만 있다라면 그 극소값만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써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제는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요 그림에.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지. 극대극소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전혀 안 들어갔지. 극대극소 조사할 필요 없어. 그지? 자, 그 말은 일단 극대극소를 구해서 이 범위 내에 있냐 없냐 그 유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미분에서 극대와 극소가 그 x값이 요 a와 b 사이에 있으면 조사. 없으면 지금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바깥에 있으면 이 양값이 답이라는 거지. FA가 당연히 최소, FB가 최대 읽어주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자, 개념을 얘기할 때는 아주 단순한데 실제로 문제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자, 낱낱이 하나씩 얘기하자.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처럼 기본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 자, 기억나니? 수학에서 복잡한 식 이게 나온다. 그럼 뭐하고 연관시킨다? 치환하고 연관시키지.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낸다. 또 자, 세 번째 유형으로 본다면 이제 얘네들이 도형하고 연관돼 있어. 자, 도형에 거리의 최대 최소 또는 넓이의 최대 최소 또는 부피의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 최소 또는 넓이의 최대 최소, 부피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의 모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 또는 그런 특수한 문제들을 한 번씩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 센 가지고 지금 할 거야. 센 가지고 할 건데 자, 센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자, 간단하게 한번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 자, 562번 센 문제 한번 봐봐. 562번 센 문제는 구간이 이렇게 잡혀 있어. 마이너스 2, 4 이렇게 닫힌 구간. 이 구간에서 fx가 x에서